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전해드리는 모아톡 최은숙,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백신이 나왔고 또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코로나 백신을 이미 맞은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특별히 제가 행복한 가정의학과의 이경호 원장님 모시고요. 이 루머를 좀 없애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한 2달 못 뵀어요. 네, 맞아요. 네, 굉장히 바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코비드 환자 때문에도 바쁘고 네. 또 이제 백신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드디어 나왔어요. 원장님 맞으셨죠? 네, 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방송할 때 제가 이게 후유증이 걱정되니까 맞아. 네. 먼저 맞아보고 얘기한다 그랬죠? 네네. 어떤 저 멀쩡하죠? 그러니까 네. 2차는 아직 안 맞았어요. 아직 안 맞았고요. 네. 네. 여러분 지금 1차 맞으시고 멀쩡하게 나와서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오늘 이경호 원장님께 정말 진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실 코로나 환자가 더 늘어났어요. 네, 더 많아졌죠. 네, 치료약은 현재까지 바뀐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증상이 심한 코비드 환자들, 그러니까 감염이 된 환자들한테 쓰는 약이 하나 있어요. 스테로이드 같은 거, 덱사메타손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린 거. 그게 좀 있고요. 그거 좀 많이 쓰고 항생제도 필요할 때 쓰기도 하고. 말라리아 약은 안 되고요. 그거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나 말라리아 약 그거는 이제 그만. 상비약으로 두시면 안 돼요. 그만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이 오나요? 그거 네, 와요. 그러면 제가 좀 뭐라 해요. 지금 그거 대답할 시간 없다고. 그 정도로. 그리고 그 처방전을 요구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이제는.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환자가 사실 제 주위에도 많이 늘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내가 지금 환자인데 주사 맞으러 가나요? 내가 환자인데? 코비드 걸렸어요? 네. 그러면 코비드 걸린 다음에 다 회복되고 나서 2에서 3개월 후에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너무 주위에서 많이 걸려서 지금 안타깝거든요. 자연적으로 걸리신 분도 면역이 생기죠. 하지만 그 면역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서 좀 더 영구적으로 면역이 생기라고 백신을 맞으라고 권해요. 지금 백신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다 잘 많이 아시겠지만 일단 파이자, 모더나를 비롯해서 백신이 나왔어요, 드디어. 이 기다리던 게. 그래서 이제 이게 백신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모더나 백신인데 여기 보면 이제 쓰다 남은 건데 이건 이미 익스파이어가 돼서 못 그러니까 쓰죠. 상온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모더나 백신이고요. 요거 하나에 10명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산 사람들 0.5cc씩 이제 주는 거고요. 이게 모더나 백신이 나왔고 또 파이자에서 나온 백신도 있고 그 두 개가 비슷한 종류의 백신이에요. mRNA라고 메신저 RNA 백신이라고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거고 그다음에 곧 나올 이제 존슨앤존슨에서 나온 백신이 있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또 만들고 있는 백신인데 그 두 개는 기존에 있는 백신처럼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독감 백신을 생각해 보시면 독감 백신 안에 죽은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요. 길러요. 그러니까 증식을 막 시켜요. 바이러스는 원래 증식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죽은 놈을 막 증식시켜서 그걸 주사기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존슨앤존슨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그 방식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백신이에요. 그러면은 모더나하고 파이자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지금 약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약효가 떨어진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인가요? 글쎄, 본인들 결과에 의하면 그렇다니까 믿어야죠. 본인들이 말하니까. 본인들이 70%밖에 안 된다면 부풀리면 부풀렸지. 줄이진 않았을걸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다음에 파이자하고 모더나하고 거의 95%에 가까운 성공률을 보였다. 믿을만 하죠. 그럼 궁금한 게 독감 백신은 도대체 효력이 얼마나 몇 %나 계절에 따라 달라요. 작용을 잘 한 애는 70%까지. 그다음에 안 된 애는 예측을 잘못한 거지. 변이를 예측을 잘못한 애는 50%, 40%까지 떨어지고. 그럼 90% 넘는 건 어마어마한 없어요. 거네요? 기존의 현재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백신이 70% 정도면 진짜 잘한 거예요. 그럼 보관 방법만 잘 하면 사실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엄청난 거네요? 그럼요. 이게 이제 이거를 설명드리자면 이게 좀 어려운데 마침 여기 꽃이 있네. 그죠?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거라면 그 걔네들이 왕관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 한 부분이 독특한 모양이 있었어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독특한 모양을 중국이 네. 그 유전 코드를 네. 유전 방식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거 하나 이분들이 잘했어, 중국 분들이. 하여튼 그걸 전 세계 공개해서 모더나하고 파이저에서 그 코드를 받자마자 복제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메신저를 집어넣으면 네. 그 우리 몸이 그걸 보고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야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항체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몸 안에서. 몸 안에서. 그러면 이제 그 단백질이 막 생기고 그러면서 항체가 생기면서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구나. 실제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전통적인 방식은 이놈을 다 주입하는 거예요. 네네. 그죠? 근데 이 메신저 RNA는 이 부분만 복제해서. 왜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에 독특한 모양이니까. 굉장히 쉽게 다가와요. 매년 요놈만 변형을 안 일으키면 이걸로 한 번으로 영구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평생이요? 네, 평생. 그런데 걔가 변할 수도 있으니까 또 변형되면 지켜봐야죠, 그거는. 그건 좀 지켜보고.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단백질 구조가 되게 복잡할 걸로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라는 거죠. 의외로. 굉장히 단순하더래요. 그래서 쉽게 복제가 됐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거가 이거부터 물어봐 하는 거 있거든요. 뭐예요? 선생님 병원에 백신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있는데 물량이 너무 부족해요. 주정부에서도 지금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 봐야죠. 네, 계속 그러면 주겠죠. 들어오면 어떻게 하세요? 있는 대로 다 줘요. 대기자 명단도 많고 그래서 오시는 위주로 그리고 나이 드신 분부터 먼저 주고 있고요. 주정부 가이드라인이 지금 현재 65세 이상부터 주라 그랬으니까. 그럼 아까 대기자라고 하신 거 보면 예약을 하긴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전화 안 돼요, 저희 병원에 요즘에. 예?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하루에 600개, 700개씩 메시지가 오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텍스트 보내시면 돼요, 저희한테. 오히려 더 편하네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근데 전화가 병원 전화가 텍스트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병원 전화에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때문에 다 돼요. 여러분 걱정 마시고요. 행복한 가정의학과 전화번호에다 텍스트를 남기시면 예약 순서대에 맞춰서 예약을 해드리고 약이 들어오면 그 순서가 되면 바로 전화를 해주신답니다. 그럼 선생님 병원은 어떤 백신을 사용하세요? 저희는 모더나 백신이에요. 모더나밖에 못해요? 예, 왜냐면 파이저 백신은 마이너스 80도까지 이제 내려가는 냉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그런 냉장고를 구입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회사에. 네. 그랬더니 있대요. 가격도 비싸요, 꽤.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얼마 있냐고 그랬더니 없대, 다 나갔대. 지금 오더해도 내년에 받을 거 맞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모더나 백신은 일반 냉동고, 그러니까 그 백신을 보관하는 냉동고에 넣어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병원들은, 한국 병원들은 아마 모더나 백신일 거예요. 원래 독감 백신을 넣어놓던 그렇죠. 냉동고. 네, 냉동고에다가.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기회가 와도 난 좀 더 지켜볼래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지금. 네. 이제 선생님 물론 멀쩡하시지만 안전하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장담은 못하죠. 장담은 아니고? 네,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숫자를 이해하시기 편하게 숫자를 한번 드릴게요. 이거 7만 명 실험했어요. 8월에. 네. 7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네. 모든 약이 나올 때 실험 대상자 할 때 한 3,000명, 4,000명? 그 정도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약이 나와가지고 우리 먹잖아요. 네. 그것도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7만 명 테스트했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신은 2달 내에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거의 99.9% 안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죽었다는 루머가 있는데.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루머가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닌 걸로 판명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7만 명 중에 한 명이 죽었더라. 그랬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닌 걸로 판명이 났고. 그리고 또 지금 미국에 900만 명을 줬더니 한 명이 사망했어요. 지금까지 900만 명이. 900만 명을 줬는데 그 한 명은 과민 반응, 쇼크 반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알러지 반응 같은. 그래서 900만 명이에요. 숫자 생각하시고요. 대장 내시경을 하면 장에 천공이 일어나서 위험할 확률이 병원마다 다른데 좀 못하는 병원들은 0.7%. 많은데요? 1000명 중에 7명이에요. 많은 거예요. 그죠? 많죠? 네. 900만 명 중에 한 명 죽었어요. 그죠? 그렇구나. 그러면 안전하죠? 그다음에 TV에서 간호사가 맞다가 쓰러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미국 간호사가. 네. 근데 그 간호사 알아봤더니 주사만 맞았다 하면 쓰러지는 간호사. 그러니까
안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백신이 1년 만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 예. 따지면 10개월이죠. 그렇죠. 네. 네. 보통 백신 10년 걸린다는데 아니 어떻게 이걸 10개월 만에 뭔가 있다. 뭔가 이 음모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죠. 빌 게이츠가 뭐 말도 못해요. 뭘 넣었다 지금. 이러는데 글쎄. 이 기술이 나온 지 메신저 RNA 백신 기술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이 모더나는 2010년부터 어떤 바이러스 팬데믹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에볼라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이 백신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10년 됐어요. 그다음에 그 파이저 백신하고 이제 이번에 공동 투자해서 한 그 독일 회사 바이오엔텍인가요? 그 회사도 이 mRNA 백신을 오랫동안 연구했고, 그래서 이미 기술은 있었고 그 기간이 이미 단축이 돼 있잖아요. 기술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 몸에 주입할 방법을 못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엄청난 돈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한 거 아니에요? 도저히 못 살겠다. 집중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신 그 mRNA 입자를 아주 조그만한 지방 입자, 그러니까 나노 파리클 안에다 넣는 기술이 개발이 된 거예요. 좀 못 알았겠지만 하여튼 엄청난 기술. 그 안에 아주 정말 조그만한 그 안에 넣는 기술을 발견을 해서 그 안에 넣었고 그게 실온에도 이렇게 나와서 6시간까지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6시간까지는 약이 유효하다. 옛날에 이 기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이 약이 녹으면요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럼 의미가 없네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 mRNA가 활성화가 떨어지면 그냥 맹물인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을 못 만들었는데 이제 이번 계기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집중을 해서 찾아낸 거죠. 그럼 굉장히 획기적인 건데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못 느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mRNA라는 이 백신 자체의 기술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넣을 방법을 못 찾던 거죠. 네. 이제 찾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백신이 10년 걸리는 이유는 백신을 배양하고 만들어내는 기술이 그게 manufacture하는 기술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이게 이미 단축됐죠. 그다음에 워낙에 급하니까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단축이 됐죠. 그렇죠. FDA 승인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는 실험실에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백신 생산량도 굉장히 빨라요. 배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르는 게 아니니까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개월 만에 가능했던 거죠. 지금 막 이렇게 약간 흥분되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게 정말 믿을만하네 이렇게 지금 약간 이쪽으로 막 쏠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라면서 잠시 쉬고 와서요. 백신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행복한 가정의학과의 이경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제가 원장님이 나오실 때마다 다음번엔 제발 좋은 소식 좀 가지고 나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오늘이 그날이에요. 정말 네, 맞아요. 할렐루야예요. 네, 정말. 네, 저도 진짜 이거 볼 때마다 제가 사진 찍어서 한국의 친구들한테 보여줬는데 이게 그거냐고.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조금 기다려서 맞기만 하면 더 이상 좋을 게 없는데 그런데 걱정은 주위에서 맞은 사람들이 이제 뭐 팔이 욱신거린다던가 몸살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부작용으로 봐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자연적인 면역 반응으로 봐야죠. 이 맞은 부분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럼 이제 후끈후끈 거릴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또 미열도 날 수 있고 저도 맞았더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 하루 정도 미열이 나더라고요. 허리도 좀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네, 몸살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그래서 우리 간호사가 나한테 주면서 좀 긴장을 했나. 그래서 그런가. 근데 하여튼 타일러를 먹고 뭐 약 먹고 좀 쉬니까 바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약간의 몸살 기운이 있는 건 정상이고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사실. 그래요?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심각한 건 뭐냐면 15에서 30분 내로 나타나는 이제 과민 반응이에요. 아나필락틱 샥이라고 부르는데 뭐냐면 맞고 혈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죠. 혹은 여기가 막히기 시작해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건 알러지인데요? 네, 알러지 반응, 과민 반응이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빨리 에피네프린이라는 주사를 줘야 돼요. 연필처럼 생겨서 팍 찌르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지금 구비를 해놨고 주사를 주기 전에 확인해봤더니 익스파이어가 됐더라고 계약이. 그래서 얼른 주문해가지고 지금 10도즈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옛날에 어떤 주사 맞았는데 혹은 약을 먹었더니 막 얼굴 퉁퉁 붓고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더라. 이분은 30분 대기하셔야 돼. 가지 말고. 그리고 이분은 크로거나 어디서 맞지 말고. 그러니까 그 주사가 준비되지 않은, 그죠? 네. 만약에 숨 막혀서 쓰러지면 1, 2분 내로 조치를 안 하면 큰일 죽을 텐데 그 의사가 경험 있는 의사가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글쎄,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될 수 있으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그거에서 맞으셔도 돼요. 아, 그동안 알러지가 하나도 없었어? 네, 뭐 본인 정말 아시니까 편하시면 맞으셔도 되지만 가능하다면 닥터 소업에서 맞으세요. 이제 보건소에서 접종한 사람들의 얘기는 주사를 맞고 나면 어떤 방에서 15분 정도 기다리라고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과민 반응이 오는지를 지켜보는 거네요. 그렇죠. 예. 30분 내로 나타나요. 30분 내로. 그러니까 본인이 좀 이제 긴장을 하시고 혹시 숨이 뭐 이렇게 막힌다든가 부어오른다든가 하는 건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 아니고는 간단한 미열이나 통증 정도만 있을 거고요. 지금 이제 백신이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획기적인 기술이고 예. 그럼 그전 백신들은 뭐예요? 그냥 그전 백신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이러스를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서 죽은 바이러스를 그래서 그 죽은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존슨앤존슨 백신 같은 경우는 죽은 바이러스를 배양을 해서 코로나처럼 만들었죠. 근데 그 죽은 바이러스 그렇다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은 그걸 배양할 수는 없어요. 그건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뭘 배양했냐면 아데노 바이러스라고 우리 눈병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예요. 그게 오래됐잖아요. 그 바이러스를 배양을 한 다음에 코로나처럼 만들고 그리고 아데노 바이러스에 손발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활성을 문제를 못 일으키도록. 그래서 그거를 배양했어요. 듣기만 해도 복잡하죠.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효과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그 방식이고 이거는 메신저 RNA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메시지만 우리 몸의 DNA,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 핵 안에 이 신의 영역이죠. 이 DNA는. 그쵸. 이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건드릴 수도 없고. 근데 메신저 RNA는 DNA 핵 속으로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그런 루머 들었는데 DNA 변형 일으킨다. 원웨이예요. DNA에서 RNA로 가는 거 원웨이예요. 반대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웨이고 그게 RNA로 바뀌면 우리 세포 밖에서 메신저 역할만 하고 그대로 사라져 버려요. 그럼 없어져요? 우리 그 바이러스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나노 파리클 안에다 집어넣어서 메신저 역할을 해서 면역 방어를 충분하게 유발한 다음에 그리고 사라지는 거죠. 사라진다면 어떻게 해요? 또 걸려요,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 몸이 면역을 평생 기억을 하죠, 그거를. 면역 B세포라고, B셀이라고 면역 기억 세포가 있는데 이게 코로나의 모양을 기억을 해. 그래서 항체가 다 사라진 다음에도 이제 뭐 2년 후에 3년 후에 코비드 바이러스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항체가 그 B셀, 그 기억 세포가 이걸 기억을 해서 항체를 바로 만들어내는 거죠. 내 몸이 스스로.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렸던 적이 없던 사람이 걸렸을 때 항체가 만들기까지 7일 걸려요. 그 사이에 사람이 안 좋아져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바로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이걸 평생 기억을 해요. 평생. 그럼 바로라는 게 뭐 몇 시간? 그렇죠. 몇 시간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피크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독감 주사를 늘 맞는 분이 독감 걸렸을 때 하루 이틀 아프고 만 거. 슬쩍 지나간다고 표현하죠. 그거예요. 평생 기억해. 우리가 이틀 전에 양말 뭐 신었는지 기억하세요? 모르죠. 지금도 그죠?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그 교통사고 크게 나신 분들, 그러면 그 교통사고 난 장소도 평생 기억할 거고. 그 차 모양 뭐 다 기억해요. 면역 세포도 그 정도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평생 기억해요. 그래서 코비드 바이러스가 변형만 안 일으킨다면 한 번 맞는 걸로 평생 면역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변형을 이제 지켜봤다가 그땐 또 그에 따른 백신이 나올 거다. 여러분들이 많이 특히 여러분들 중에 애기들도 맞춰주나요? 저 손자 있거든요. 일단 모더나 백신은 18세 이상만 맞출 수 있고요. 맞추라고 했고 왜냐하면 18세 이상만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파이저 백신은 16세부터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16세부터. 그러면 그 밑에 애들은 어떡하냐,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모더나에서 12세에서 18세 사이의 아이들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 그 애들은 사실 코로나에 잘 안 걸린다는 소문도 있단 말이에요. 걸려도 그러나? 증상이 심하지 않다는 보고가 있죠. 근데 실제로 제가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응급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심하게 돼서 입원한 사람을 아이들을 한 명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 아이들이라는 연령대가 뭐 5살, 6살부터 시작해서 17세, 16세 애들 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독특해요.
근데 걔네들이 더 문제가 걔네들은 증상이 별로 없으니까 옮겨 다니거든요. 그렇죠. 걔네들이 문제. 할머니냐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할머니한테 옮기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먼저 맞고 애들은 나중에 맞아도 된다. 네, 맞아요. 그럼 엄마 아빠들 너무 애달복달 안 하셔도 되겠네요. 좀 있으면 맞출 거예요, 걔네들. 지금 아까 살짝 넘어간 얘기가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한 3개월 후쯤에는 맞아라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보통은 그냥 안 맞아도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뭐 본인 판단인데요. 일단 CDC에서 공고하기로는 백신으로 인한 면역 반응이 평생 가고 더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걸려서 생긴 면역보다 오래 가기 때문에 3개월 후에 몸이 안정되고 나서 맞아라라고 권하죠. 그거는 왜냐면 기억세포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억세포를 생각하면 걸린 거보다 오히려 주사를 걔가 더 깜짝이야 그런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지금 변형 얘기는 어쩔 수 없이 한번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영국에서 변형이 나왔다 그러는데. 뭐 그러니까 막 패닉이죠 지금 막. 맞아요. 이거 뭐 이제 시작인데 또 벌써 변형을.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전 세계에 바이러스 백신이 허가된 제품이 29개 종류예요. 전 세계에. 얼마 안 되죠. 그죠?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이제 가장 변형을 잘하기로 유명한 바이러스는 독감 바이러스. 영어로는 이제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아주 유명해요. 근데 이제 그 이외에 홍역 백신, 홍역 바이러스, 미즐즈죠. 그다음에 B형 간염, 그다음에 소아마비, 폴리오. 이 바이러스는 70년 동안 한 번도 변형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생 한 번만 맞는 그래서 한 번만 맞고 끝인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켰다는데 그래서 조금 그 변형 일으킨 바이러스를 현재 기존의 백신으로 커버할 수 있겠냐? 그때 현재까지 결과에 의하면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 맞아야죠. 변형 안 하길 바라야죠. 현재까지 변형된 애한테는 작용이 된다. 앞으로 어떤 변형이 있으면 독감 예방주사 맞듯이 매해 맞게 될 수도 있다. 아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거다. 그래서 이제 과학과 의학이 만나서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뭐 우리가 이제 2021년도에 올해 이제 현대의학의 큰 전환점이 아마 될 거예요 이게. 뭐 불행히도 많은 분이 돌아가셨지만 아마 나중에 우리가 2020년을 재앙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10년, 20년 후에 그때 그 재앙에 희생된 사람들로 인해서 암 치료도 이 백신 이 기술로요 암 치료도 가능하니까. 제가 이번에 간단히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에 T 세포라고 이거는 암을 잡아먹는 세포거든요. 이 메신저 RNA 방식으로 이 T 세포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충분히 암 치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연구 중이겠네요. 연구 중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재앙이었지만 이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생명을 구하게 되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20년, 21년이 현대의학에서는 큰 전환점일 거예요. 정말 많은 분이 희생을 하셨고 많은 전 인류가 우울감에 빠져 있었지만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후가 됐을 때에 굉장히 전환점이 된 해여서 그 후로 굉장히 많은 생명을 구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쪽으로 그렇게 악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누가 그 주사기 안에다가 뭐 칩을 넣었다 뭐 이런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악하지 않다는 이경호 원장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요. 그리고 루머보다는 좀 더 정확한 소식을 믿어주시기를 바래요. 여러모로 굉장히 불편하신 상황들이 있으시대요. 이제 말라리아 약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이 백신을 맞네 안 맞네 하는 문제도 그렇고 하지만 충분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해주셨고요. 여러분 조금 더 견뎌주시고요. 그리고 빨리빨리 예약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을 접종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쁜 소식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모아모아톡이 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